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3주차죠. 이 재배학 책, 이거 보입니까? 자, 이 글자 보입니까? 이 책을 1학년 1학기 때 다 해야 돼. 따라올 자신 있나요? 없다고? 따라와야지. 그래서 다 못해요. 다 못하니까, 우리 재배학은 공무원 시험 치는 데고, 공기업,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작물을 심으면 어디 심는다? 토양에 심는다 했지, 그죠? 아니, 그렇잖아.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럼 뭐를 심어? 뭘 심어? 종자를 심죠? 그 씨앗, 우리말 쓰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종자라 한다. 종자는 영어로 하면 씨드라 한다. 복수일 경우 S 붙여주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 종자는 그냥 뭐 자연에 널려 있는 거, 뭐 그냥 채집해서 심어도 되겠죠. 되지만, 우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잖아.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 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생산량이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수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기존에 씨바르당 100kg 생산됐다면 82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100kg에서 1000kg는 과하나 500kg 또는 600kg 정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육종이에요, 육종. 육종을 다른 말로 할게요. 그냥 진이라고 할게요. 유전. 자, 그러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례를 들게요. 우리 이제 벼 관련해서 우리 아시아에서는 거의 벼를 식용으로 거의 다 하고 있죠. 그죠? 주식으로 하는데, 필리핀 여러분들 알죠? 필리핀 알잖아. 하여튼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섬이 아일랜드 가장 많죠. 그죠? 7,300개인가 정도 돼. 우리나라도 많지만. 어쨌든 이 필리핀에 뭐가 있냐면 국제미장연구소가 있어요. 이리 오너라. 뭐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라고. 이리라고, 이리. 네? 이리 하면 전북 익산 옆에 이리 이렇게 불렀는데, 기억 안 날 때 이렇게 오라고. 이리라고. 이게 뭐의 약자냐면,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됐죠? 또 잘 적어달라 하지 마. 시간 바빠. 이 두꺼운 책 봤잖아, 이거 다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정자로, 자,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International Rice Research. 이거는 3초만 하면 되는데 10초 걸리잖아. 그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된다. 녹화도 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정자를 쓰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걸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말로 하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 빠르니까. 이 국제미장연구소에서 뭘 하느냐면 주로 아시아 쪽에 쌀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요. 거기서 어떤 연구를 했냐, 지인에 관한 이제 브리딩, 육종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국제 단위로서는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그거 알아? 대단한데, 헥타. 좋았어. 그럼 몇 제곱미터? 모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아는 학생은 조금 자제를 해주고,
자, 우리 기본 단위 한번 보면 길이 단위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길이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채소 단위가 머리카락 뭐 제거할 때는 몇 미리 얘기하죠. 아니, 머리카락이 0.1mm, 0.1mm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리미터, 메타의 100분의 1.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센티미터.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메타. 요 메타를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맞잖아. 요거는 10분의 1이잖아. 요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그 다음 요거의 10배는 뭐예요? 10m겠지. 100배는 100m. 그 다음 1000배는 키로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메타의 킬로미터. 됐나요? 아, 여기까지만 하자고. 자, 길이의 단위는 이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길이 해가지고 뭐 할 거냐? 물론, 비닐하우스 만들 때, 또는 여러분들 조관이 뭔지 모르죠? 줄 간격. 줄이란 것은 내가 감자를 심는다 할 때, 요 간격이에요. 요렇게 심으면 요 간격, 요게 조간이라 그래요. 줄조자로 씁니다. 우리말로 뭐? 줄간격. 영어로 하면 row distance. 그 다음에 요 간격은 폭이와 폭이, 요걸 폭이라 그래요. 폭이. 영어로 하면 hill이라고 합니다. H-I-L-L. hill 하면 언덕도 있지만 여기서는 폭입니다. 한 폭이, 두 폭이, 세 폭이, 네 폭이, 이렇게 폭이. 요 힐 간격, 힐 디스턴스. 요거는 우리말로 뭐라 한다? 폭이 간격. 근데 한자어로 쓰면 폭이 주자를 써서 주간 이렇게 부른다. 요거는 조간 이렇게 부른다. 우리말로 쓰는 것도 좋은데 한자어로 많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한자어로 그냥 간단히 짧게 얘기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만한 면적에 우리가 얼마만큼 파종을 할 거냐, 몇 포기를 심을 거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는 뭐냐면 가장 기본 단위가 가로 10m, 세로 10m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강의실이 폭이 뭐 8m지만 10m 정도 보고, 길이가 지금 10m죠? 10m인데 이것도 10m로 보고,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몇 제곱미터죠? 면적으로 하니까, 자, 메타는 곱하면 제곱이 되죠, 그죠? 아, 이거는 기본이잖아.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요 100제곱미터가 국제적으로 쓰는 R라는 단위로 써요. R. 소문자 A로 씁니다. 요게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면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국제 단위 아까 헥타르 얘기했죠. 1헥타르 했잖아. 헥타르는 헥이라는 게 뭐냐면 헥타르가 요거에 100배란 뜻이에요. 그럼 100R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배가 되려고 하면 면적이 요것은 몇 배가 늘어나야 된다? 곱하기니까 10배. 그죠? 그럼 요거 10이니까 100이 돼야 되겠죠. 요것도 10이니까 10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100m 곱하기 100m가 뭐 한다? 헥타르다 이 말. 영어 발음은 헥타 이렇게 헥타 하겠죠. 그죠? 그럼 요 100R가 헥타르다. H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 단위는 면적을 말할 때 우리 농업에서는 헥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감자가 생산되느냐, 포도가 얼마나 생산되느냐, 감이 얼마나 생산되느냐, 딸기가 얼마나 생산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예. 그걸 이제 생산됐다, 생산량을 말할 때 우리는 이 Y입니다. yield. 자, yield 하면 도로 가다 보면 yield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삼각형 해가지고 YIELD 해놨잖아. 이건 yield, 양보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벼나 이 작물을 얘기할 때 농업에서는 yield가 우리말로 하면 수량입니다. 수량. 수량이란 말은 이만한 면적에 감자가, 포도가, 토마토가, 뭐 딸기가, 또 수박이 얼마만큼 생산되느냐, 이것을 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량의 가장 궁극적인 개념은 뭐다? 면적에 대한 생산량이죠. 그러니까 면적은 에어리어에 대한 프로덕티비티 또는 yield,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면적이 지금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가 뭐였다? 헥타르. 그래, 헥타르로 했잖아, 헥타르. 그죠? 여기에 감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되잖아. 많이 생산되니까 뭐 한다? 톤으로 얘기를 하고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적게 생산되는 게 있어. 면적 단위로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적게 생산되나요? 인삼. 인삼은 좀 적긴 해도 중간 정도는 돼. 상추도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대로 많이 생산된 건 톤으로 가야 돼. 왜? 그거는 수분이 있는 상태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상세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깨 있죠, 들깨. 들깨는 먹어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참기름 먹어본 사람? 참기름 다 먹어봤지? 그럼 참깨 얘기하지, 참깨. 참깨는 1헥타르당 해도 몇백 킬로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때는 단위를 톤 말고 뭘로 하자? 킬로그램으로 쓸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게 생산될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뭘로 하자?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그 정도 되면 금값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지. 그죠? 경제성이 없잖아. 엄청 비싸게 받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톤이나 킬로그램으로 쓴다.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넣으면 된다. 지금 면적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네, 면적은 헥타르가 기본인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면적을 볼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60배. 약 100배 가깝죠. 우리 남한만 볼 때. 90배가 넘죠. 거의 100배 가까워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가? 우리나라는 농 기본 면적이 경지정리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경사지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뭐 산이라든지 이런 데 등고선 경작, 이렇게 등고선도 말이 더 어려워지나? 어쨌든 이렇게 경사지에 밭이나 논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계단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좁지, 작지. 근데 요걸 조금 규모화해서 불도저로 밀고 해서 평탄 작업을 한 거야. 좀 넓게, 크게. 해도 지금 800평, 900평, 1000평 이게 어느 정도 규모화 된 거예요. 1000평 하니까 또 개념이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평 얘기를 했는데 평은 한자어로 이렇게 쓰죠. 이 평은 3.3 제곱미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죠. 그럼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키가 조금 큰 학생은 신발 딱 신고 딱 재면은 180cm 정도 되죠, 그죠? 180. 그럼 180 되는 학생이 이렇게 눕고 이렇게 4명이 딱 사각형으로 정방향으로 누우면은 그게 뭐다? 한 평이다 이 말. 한 평. 그 여러분들 집이 뭐 17평이다, 24평이다, 뭐 32평이다 할 때는 3.3 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1.8, 세로 1.8 되는 요게 3.3 제곱미터인데 정확하게는 3.26 제곱미터인데 반올림해서 3.3으로 하는 거예요. 요만한 면적이 몇 개 있느냐가 여러분들 원룸에 지금 살고 있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살고 있거나 하는 면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 집이 뭐 18평이다 하면은 3.3제곱미터 되는 게 18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적, 나는 개념이 안 온다 하면 요걸 뭘 한다? 곱하기 3.3 하면 3만 일단 해봐요. 38, 21, 52제곱미터 되겠지, 그죠? 그렇잖아. 이 3까지 하면 또 52 하면은 57.2 되겠네. 57.2제곱미터. 그럼 이게 개념이 또 안 온다. 어떻게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5m인 경우에는 요 10m 하면 50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11.2 정도 하면은 폭이 5m의 길이가 11.2m 하면은 여러분들 몇 평이다? 살고 있는 18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개념. 그래 지금은 이 평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안 쓰지만 실제 농가 현장에 가면 딱 평을 써. 몇 제곱미터 안 써.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하고 행정하고 좀 괴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면적이 거의 한 90배 정도 적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농지도 미국에 가면은 뭐 내가 크게 그리려고 뭐 이따맣게 크게 그려야 되는데 조금 줄여볼게. 이만하면 우리는 요만하다 이 말.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 돈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돼요? 흙수저야. 근데 공부는 좀 해. 하고 싶어. 유학을 갔어. 돈이 없어. 장학금 뭐 받아도 그거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알바 해야 되잖아. 아르바이트. 그죠?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옥수수 밭에 했어. 누가? A라는 사람이 했는데 옥수수 밭에 가서 길을 잊어버렸어. 3일 만에 찾았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옥수수 밭이 그만큼 넓고 광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벨트라는 말을 써요. 벨트. 우리가 벨트 하면 혁띠 뭐 이거 벨트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콘 벨트, 그 다음 소이 벨트 이런 말을 써요. 벨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4시간 그 한 가지 작물이 연속되어서 재배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소이벨트, 소이빈의 약자죠. 소이벨트 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 3시간, 4시간 가야 끝나. 콘벨트 하면은 뭐 비행기로 1시간, 2시간 가야 뭐 한다? 거의 끝나. 이제 실감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또 헥타르 안 쓰고 에이크라는 걸 쓰는데 그것까지 쓰면 너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하니까 일단 국제 단위는 가로 100m, 세로 100m인 헥타르는 쓴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좁으니까 이걸 줄여서 10분의 1 하자. 그래서 이 헥타르의 10분의 1인 뭐 10R, 10R로 쓰자. 요것은 만제곱미터를 했죠. 그죠? 1헥타르는 가로 100m, 세로 100m니까 만제곱미터다. 만제곱미터인데 요것은 10분의 1이니까 몇 제곱미터? 그렇지. 1000제곱미터. 요게 10R이 돼.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때는 요렇게 표현을 한다. 뭐 단위 여러분들 이제 감 잡았습니까? 감 잡았죠? 그럼 이제 무게에 관한 개념을 잡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람이라는 단어 쓰죠? 그람 쓰잖아. 그럼 여러분 체중 얼마고 하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킬로그램 쓰죠? 아니, 근데 체중 얘기하는데 톤이라는 말 안 쓰잖아. 그죠? 안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그람에서 킬로는 몇 배 차이다? 킬로가 1000이란 했잖아. 1000배. 그죠? 맞죠? 그럼 요 미리그램도 있을 거 아니야. 요 아래 단위로. 더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것은 요거 100분의 1이라 했죠? 자,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톤.
요거는 톤은 뭐예요? 킬로그램이 1000배죠, 그죠? 예, 1000kg이 1톤이다 하는 겁니다. 1mg이 1g이 1000mg. 맞지? 그럼 1000배 아니에요? 내가 그래 얘기했나? 아, 미리. 아, 맞다, 그래. 요 1000이 돼. 그지? 요거 1000배다. 100배를 했지? 요 1000배입니다. 1000배. 됐어. 좋은 지적이라 또. 앞쪽에도 미리 1m가 아, 이거. 100cm고. 아, 그렇지. 이것도 1000이다, 미리가. 그지? 1000배.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렇게 내가 잘못하면 뭐 한다? 지적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미리하고 메타하고는 1000배다. 센치하고는 100배다. 그죠? 100배. 요것은 10배. 맞죠? 요거는 10배. 요거는 100배. 자. 그 다음 여기는 미리그램에서 그램은 1000배. 그죠? 1000mg은 1g이다. 그 다음에 1g이 몇 개 모여야 킬로그램 된다? 1000개 모여야 된다. 그리고 톤이 되려고 하면 킬로그램이 몇 개? 1000개 모여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국제 단위에서는 헥타르를 쓴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으니까 뭘로 쓰자? 어디가 뻔노? 여기 있잖아. 시바르로 쓰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얘기 안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우리 했던 게 평, 어디가 버리노? 평이. 이 800평 말고 평, 평이 어디 갔어? 지웠나? 자, 아까 평이란 용어 있었죠, 그죠? 평은 한자어로 이렇게 쓴다. 이것은 3.3제곱미터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요 시바르 있잖아요. 시바르는 그럼 몇 평이냐? 시바르가 몇 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죠. 그럼 몇을 나눈다? 3.3을 나누죠. 그죠? 그럼 얼마 나온다? 약 300평이 나온다. 됐죠? 자, 그러면 헥타르 어디 갔어? 요거 헥타르죠, 그죠? 헥타르가. 여기다 치고, 헥타르가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지,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요건 몇 평이다? 뭘 나눈다? 3.3을 나누면 몇 평? 약 3,000평이다. 이제 면적에 대한 개념 다 이해 잡았죠?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우리 공부 못해.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제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거라 보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야 돼요. 아, 그래서 1위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가버렸어. 그럼 1위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어요? 1위가 뭐라 했죠? 1위가 뭐라 했죠? 아, 그걸 이제 미작연구소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국제 미작연구소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하면 뭐의 약자다? 아, 인터내셔널 라이스 할 때는 R을 굴려줘요. 완전히 혀를 말았어.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요게 국제 미작연구소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 연구원으로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만들었냐 하면 수프라이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프는 말 그대로 마다 아주 강력한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바르당 몇 킬로냐면 30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0kg. 이것을 몇 킬로까지 올리느냐면 1200kg.
적 1.20톤까지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대단하죠? 아, 대단하잖아. 4배나 더 생산하도록 만들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품종을 만들었어. 뭐해서? 지인에서 브리딩 해서 만들었다. 육종을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농가에 보급을 했어. 해보니까 수량이 몇 킬로 나오느냐? 500kg 밖에 안 나와. 이상하죠? 원인은 뭘까요? 분명히 이 품종을 육종을 해서 1200kg 생산되도록 만들었는데 500kg 밖에 생산이 안 돼. 농가 현장에서. 왜? 뭐 때문에? 기르기 어려워. 응? 기르기 어려워. 기르기 어렵다. 아주 이제 그 제너럴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농화가 스마트 농산업을 하면 그 좀 전문용어로 써야 안 되겠나? 기르기 어렵다. 환경이 달라서. 응? 키우는 환경이 달라서. 지금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지우면 되지. 이게 세게 쓰니까 치우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자, 환경. environment가 나왔어요. 환경이 문제다. 이 환경 들어가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이 환경 파트에서는 자, 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만한 면적에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또는 이양을 했어요. 양을 했는데 얘가 1000kg 정도 나와야 돼. 30m, 예를 들어서 30m, 뭐 33m 하든지 뭐 시바르다 1200kg 원래 시험장에서 품종 만들 때 그래 나와야 돼. 근데 농가에 가니까 500kg 밖에 안 나와. 그 원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해보니까 이 environment factor가 있더라니. 환경. 환경에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환경. 기온. 자,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기온, 템퍼죠. 그 다음 강수량. 강수량, 레인폴, 또 토질. 어? 토양의 그럼 소일 환경까지 가버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다 넣어봅니다. 여러분들 아는 지식들을 총 망라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소일 또, 응? 일조량. 일조량, 라이트, 랭스, 또, 습도. 어? 습도. 습도, 모이스처 컨텐트, 또, 바람. 어? 바람. 바람 윈, 좋았어. 또, 생물 환경, 어? 생물 환경, 식물 환경 뭐 어떤 거? 뭐 해충 있거나 아, 인섹트, 그리고 패스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거하고 요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안에 똑같아. 소일에는 fertility 뭐죠? 비료, 영양분, 뭐 지난 시간에 했잖아. 비옥도라고 영어로 쓰면은 fertility라고 하는 것은 비옥도란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뉴트리언트 했죠? 16대 원소 했죠? 네. 다량원소, 미량원소 했죠? 아, 그거라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국제미장연구소라고 하는 이 연구소는 돈이 많아. 비료 충분히 줘. 물 필요할 때 물 충분히 줘.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수량을 생산해낼 수 있어. 근데 일반 농가에서는 말 그대로 poor,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한다? 비료 부족하겠죠. 그 병해충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농약 살 뭐 돈이 없거나 좀 때를 놓치죠. 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해버린다? 수량이 꽉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종 브리딩해서 수프라이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수프라이스가 아니고 뭐 세미 수프라이스라 해야 될까요? 그냥 하이 일드 라이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뭔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량은 만족한 수준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수박 먹을 때 씨가 있는 게 좋아요? 씨가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다고? 먹기 좋지? 그럼 우장춘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 만드셨지? 그건 처음 들어? 하여튼 우장춘 박사님이 계셔. 우장춘 박사님이 예. 응? 그래. 맛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까지 해보면 이게 오늘 수업 못 끝나. 네. 자, 하여튼 목적은 씨가 없는 수박을 만드신 거야. 그지? 뭘로? 너무 어렵나? 그냥 넘어갈까? 그 호르몬 처리하는 거 못해요. 니 어떻게 하노? 저 예전에 수박 그 키울 때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야, 이제 얘기 나와서는 가자. 우장춘 박사님께서 이 빨간 글로 쓰면 안 되지. 이 위대한 분은. 위대한 분은 이 청색으로 써야 돼. 우장춘 닥 해야 되겠지, 그지? 우장춘 박사님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어.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2배체, 뭐 3배체 이런 얘기 하지, 그죠? 막 있다 하고, 잘 모르겠으면. 자, 2배체가 있었는데, 요걸 이제 호르몬 처리를 해가 4배체로 만든 거예요. 4배체로 만들고,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유전학에서 공부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하면 진도 못 나가는. 어쨌든, 요거하고 교배를 했어. 교배란 말 알아요? 영어로 하면 크로싱을 한 거예요.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교배는. 자, 여기, A라는 품종이 있고, 여기 B라는 품종이 있어요. 여기 이제 꽃이 피었어. 그 꽃의 맨 위에는 수술이 있어요. 여기 수술을 자르고, 암술만 요렇게 있어. 요 꽃가루를 여기 옮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꽃가루고 여기하고 수분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애가 왔죠. A라는 애가 왔죠. 그죠? 그 A 꽃가루고 B에 왔죠. 그 요걸 이제 교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배. 수정. 다른 거하고 수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건 A 곱하기 B, A하고 B 하니까 새로운 놈이 탄생을 한 거야. C라는 놈이.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배체하고 4배체. 4배체는 코르킨 처리를 했어요. 호르몬 처리를 해가지고 이 염색지수가 2배로 뻥튀기가 된 거야.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해갖고 이제 교배를 해서 뭐를 만들었다. 새로 만드니까 이 3배체 수박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씨가 없더라는 거야. 그 씨 없는 수박이 탄생을 한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씨 없는 수박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제 얘기를 할 때 뭘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성공이냐 실패냐? 학술적으로 볼 때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드셨으니까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씨 없는 수박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2배체 얘 하나만 있으면 그냥 바로 심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2배체, 4배체 만들어가지고 교배를 해야 돼. 그죠?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또. 그럼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상업적으로. 네? 상업적으로는 실패가. 자,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긴다. 그러나 우리 스마트 농산업학과에서는 이런 기초 학문, 기초 지식을 가지고 뭐 한다? 산업화하는 데 있다.
그것도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 힘들지만 머리 지금 아침 안 먹은 학생들은 그 물이라도 마셔. 머리를 확 돌려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해 하면은 유명한 작물 뭐가 있다? 고구마? 야, 뭐 고구마하고 이렇게 보면 좀 그거 한데 이거 적을까? 아니 남해 하면은 시금치가 유명해요. 막 이상용 선생님이 이거 있잖아. 옛날에 뭐 이거 있잖아. 이거 근육 자랑하고 하는 거 뽀빠이 있었어. 너무 세대 차이 나나. 큰일 났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늘. 요게 이제 많이 유명합니다. 창선에 가면 또 고사리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자, 보면, 지금 이제 시금치를 심는다, 마늘을 심는다 할 때, 거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하시는데, 거의 다 뭐예요? 수확하려면 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해서,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 어때요? 자, 한번 이러겠죠. 이러겠죠. 그리고 보행기 끌고 다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거 뭐 때문이냐? 그 일하다가 골병 든 거예요. 골병. 뼈에 병이 다 들었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기계화 하는 거예요. 기계화 또는 반자동화 할 수 있는 기법, 농사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 중에 하나다. 이게 노지. 자, 이게 용어가, 여러분들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노지라는 것은 바깥, 필드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화, 주로 이제 시설 재배라는 게 있어요. 시설은 뭐예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시설 재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노지에서 하는 거는 주로 뭐하다? 땅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쪼그리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근데 요즘 아주 간단한 심플한 거 하나 얘기하면, 감자는 알죠? 감자가 있어. 이렇게. 감자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뭐가 생각나요? 강원도. 강원도 생각나지. 또 프렌치 프라이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감자 튀긴 거. 그죠? 별로 관심이 없네. 일단 그 있어. 그 감자 튀김도 정말로 맛있게 튀기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감자칩 딱 먹어보면 어떤 집에는 엄청나게 맛있는데 어떤 집에는 시간 한 시간 지나면 아예 맛이 없어. 그런 집 있죠? 그 감자가 문제일까요? 튀기는 방법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둘 다 문제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감자가 있다. 그리고 감자를 옛날에는 어떻게 심으냐면 이렇게 이제 심는다 가정하면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일 안 해. 이렇게 쪼그리 앉아서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심었어.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계로 심어요. 기계가 쭉 지나가면 다 해요. 근데 나는 면적이 좁아.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아까 100분의 1 얘기했죠. 그죠? 면적이 좁으니까 뭐 한다? 기계로 하기에는 기계 빌려오고 뭐 이렇게 톤 하다가 이게 시간 다 가버려. 뭐 한 10평, 100평 이렇게밖에 안 돼. 그걸 가지고 기계를 못 써.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왔어. 요런 게 나왔어. 요게 뭐냐면 여기다 감자 씨를 딱 떨어뜨리면 여기 떨어져. 그럼 여기 요렇게 벌어져. 그러면 감자가 요렇게 흙이 요렇게 밀려나면서 감자가 요렇게 유치를 해. 그 다음에 요렇게 딱 요 손잡이가 있어요. 요렇게 핸들이 있어. 딱 요렇게 하면은 요게 딱 들려 올라가고 흙이 딱 묻어져. 이거는 기계예요? 도구예요? 거의 도구 수준이죠. 근데 이게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허리 관절을 어떻게 했다?
엄청나게 좋아지게 한 거야.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죠? 그 옛날에는 촬영하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했었잖아. 지금 뭐 해요? 쭉 들이대가 야 뒤에 모이라 해가 착각 하잖아. 이건 뭐예요? 이 도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 수직농법하고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걸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금치나 마늘 얘기는 왜 했을까요? 마늘도 옛날에 뭐 했다? 전부 손으로 하나씩 다 심었대. 그럼 지금 뭐 한다? 기계로 다 해버리고. 근데 이제 이 시금치는 지금 기계로 못 하고 있어. 더 자세히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요걸 기계화로 하면은 엄청날 거예요. 그죠? 감이 안 옵니까? 한 예를 들게요. 작년에 시금치 10kg 기본이에요. 10kg에 3만원 했어요. 올해는 7만원이에요. 그러면 생산비는 같다고 가정하고, 물론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격이라고 프라이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니즈와 서플라이.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죠? 결국은 수요하고 이 공급의 균형이 밸런스가 많으냐 안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즈는 많은데 서플라이가 적다 하면 당연히 프라이스는 올라가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은 자, 시금치 값이 왜 올랐을까? 이 수요가 많았을까? 소비자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금치가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더라 해서 많이 소비를 해서 그럴까?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시금치 수량이 확 떨어져서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분석해서 뭐 경제적으로 하는 게 농경제학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니즈에 맞게끔 서플라이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또는 어떤 뭐 조건이 변하더라도 뭐 품종이 변한다거나 뭐가 변하더라도 균일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술,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환경까지 했죠. 그죠? 자, 환경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자, 이걸, 자, 여기서 인바디먼트, 환경을 썼다. 여기까지의 모든 부분을 뭐에서 학습한다? 이 재배학에서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하면 6시, 지금 7시, 7시 땡 하면은 뭐가 나와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나오잖아. 그죠? 그 결과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거의 99% 들어맞죠? 뭐, CI하고 이런 거 빼고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맞겠죠? 그죠? 이 정확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통계학에서 나온 거예요. 통계학. 이런 거예요. 예컨대 미국의 신젠타 몬산토라는 종자 종묘 회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죠. 인공위성까지 띄워놓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자 몬산토가 신젠타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식량 생산, 감자를 예를 들까요? 감자 생산을 예측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지구가 보면 남반구, 북반구가 있죠, 그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우리는 북반구죠. 호주는 남반구잖아요, 그죠? 뉴질랜드. 그러면 인공위성을 이제 인공위성을 지가 돌아가겠지, 돌리지. 그럼 사진을 촬영을 다 하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의 진주시 여기 예를 들어서 칠항 캠퍼스, 가자 캠퍼스 사진 촬영을 딱 해. 캠퍼스는 찍을 필요가 없지. 이제 논 감자 재배하는 곳만 찍는 거야. 4월 달 정도에, 그죠? 그럼 4월, 5월 딱 찍어보면서 뭐 한다? 야, 초록색 정도를 딱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야, 이게 이 한국의 이 진주시는 감자 생산이 영 별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감자가 이게 부족하겠느냐, 이게 과잉 생산되겠느냐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일단은 사진 갖고 먼저 판정을 하는 거예요. 위성에서, 새틀라이트에서 바로 찍어요. 찍어요. 그럼 찍어가 뭘 한다? 컴퓨터에 딱 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인데 진주만 봐가 안 되잖아. 그럼 감자 많이 생산하는 김제, 나주, 상주, 연천 다 해보는 거예요. 또 강원도, 춘천 다 찍어보는 거지. 그런데 전 면적을 다 찍어보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진주에 예를 들어서 1헥타르, 가로 100m, 세로 100m, 춘천에 가로 100m, 세로 100m. 요렇게 해서 한 10군데 딱 찍어보면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1헥타르로 기준을 한다 했죠. 그죠? 국제 단위는. 자, 진주에는 3톤이다. 춘천은 2.5톤이다. 김제는 4톤이다. 그 다음, 나주는 3.5톤이다. 그 다음, 남해는 좀 그렇고, 연천은 내가 지금 왜 하는지 알겠지? 3, 2.5, 3, 4, 3, 3.5, 4, 4.5톤이다. 그러면 이게 평균이 얼마예요? 2.5에서 시작하고 4.5로 끊었으니까 3.5가 평균이겠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지금 맞추려고 머리 짜낸 거야. 그러면 평균은 뭐예요? 여기 더해보면 4.5 더하기 3.0 더하기 2.0 더하기 3, 4.0 플러스 3.5 나누기 5개잖아. 5 하니까 얼마다? 이 3.5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평균이다. 에버리지 또는 민. 이게 뭐예요? 전국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조사를 다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자 생산량은 원래 3.5톤이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통계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국무총리 선거하는데 그 전수조사에서 2,500만 명 전부한테 물어보고 하면 알겠지. 그거는 개표하고 나면 다 알겠지. 그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급하잖아. 빨리 알고 싶잖아. 그러면 방송국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뉴스가 뭐예요? 뉴가 새로운 거잖아. 빠르게, 신속, 정확이잖아. 그러면 딱 7시 땡 하는 순간 당선자 예측 딱 해가 몇 프로 해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통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3%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 듣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이 정확도는 95% 맞는데 여기 2.3이니까 97.3%에서 범위예요. 그러면 92.7% 요 사이 범위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차라고 하는 건데 이 오차가 크면 여기 오차가 예를 들어서 20.3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 하나 많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든 이 오차 또는 편차를 줄이는 게 누가 할 일이다? 이 통계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몬산토나 신젠타에서 감자 생산량을 전 세계적으로 예측을 했다. 남반구, 북반구.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짜겠어요? 미국에 감자가 많이 생산돼. 그죠? 그럼 한국의 생산량이 적어. 야, 수출 준비해! 딱 하는 거야. 그죠? 그때부터 수출 준비를 딱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산량이 없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가격을, 야, 그러면 미국에서만 한국에 수출하느냐?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있다, 중국 있다, 여기도 생산량을 다 예측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가격에 만약에 판매를 하면 저기서 또 들어오겠다. 이 경쟁 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 관계예요.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것까지 이 통계학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토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종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팩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학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학문이 뭐다? 재배학이다. 재배학 설명하는 게 이게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단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1교시 때 원래는 여러분들 입학하면 첫 주에 이 단위를 설명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 이제 메타다. 메타와 그 다음에 메타의 1000배는 뭐다? 킬로미터다. 그 다음에 이 메타의 1000분의 1은 뭐죠? 센티메타? 미리지. 미리. 자, 미리 앞에 뭐가 있었어요? 센티메타가 있죠. 그러면 요거에 이게 미리가 1000이에요. 아까 100이라 얘기했죠. 그죠? 우리 학생이 잘 지적했죠. 요 100분의 1인 아니고 1000분의 1이다. 요거는 뭐 센티가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는 100배. 요거는 미리에서 센티메타는 뭐다? 10배. 곱하기 10 곱하기 100. 그죠? 그 다음 미리에서 1000은 킬로미터는 몇 배? 곱하기 1000. 됐죠? 그리고 단위를 표현할 때 이 세 개 다음에 반드시 칸말을 찍어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램이 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킬로그램, 톤, 요렇게 있다. 그죠? 그 다음 미리그램, 요렇게 있다. 자, 그러면 킬로그램 중심으로 우리가 하지만, 요거에, 그램은 몇 분의 1? 1000분의 1. 킬로그램에 톤은 몇 배?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죠? 그 다음 미리그램은 그램에 몇 배? 1000분의 1이죠. 그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한다. 그 다음 면적 갑니다. 자, 면적은 가장 기본 단위가 제곱미터죠. 가장 기본 보면 가로 1m, 이걸 하면 크다. 여기 할게요. 요 세로 1m, 가로 1m. 이게 뭐다? 1제곱미터죠. 그죠? 근데 국제적으로 쓰는 기본 단위는 뭐다? 요거의 10배. 10m, 10m. 몇 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요걸 뭐라 한다? R라고 한다. 소문자 A로 쓴다. 그죠? R을 하고,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지만 국제적으로 쓰는 거는 헥타르라는 쓰고, 미국에서는 에이크라는 단위를 쓰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국제 단위는 요거의 몇 배? 헥타르는 R의 몇 배? 100배죠. 그러면 요거 뭐다? 100m죠. 그죠? 그 다음 요것도 100m죠. 그러면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죠. 그죠? 요게 뭐라고 부른다? 헥타라고, HECTOR입니다. 헥타라고 부르는데, 요것은 R로 보면 몇 R예요? 100R죠. 왜? 여기 R가 100제곱미터였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게 10,000제곱미터니까 요거 몇 배예요? 100배죠? 그죠? 그러면 100R입니다. 그죠? 100, 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100R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게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뭘 쓰는데 했죠? 요 R하고 10R하고
R하고 100R 요 사이 뭐다? 10R 요걸 쓴다 했죠, 그죠? 요거는 뭐다? 가로, 세로 해서 30, 30 하면은 900이죠. 그 33 하면 990 나오죠. 반올림해서 1000 해서 요거는 10R인데 요거는 제곱미터 하면 1000제곱미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벼 수량이 얼마다, 밀 수량이 얼마다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10R당 몇 킬로다 이렇게 말한다. 이해됐죠? 근데 이게 이제 수량이 엄청 많아질 경우가 있어. 자, 수량성으로 말할 때 10R당 벼가 정조로 껍질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700kg 생산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엄청 많아. 그러면 10R당 뭐 한다? 약 4,000kg 정도가 생산됐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말할 때 4,000kg 하는 게 좋아요? 좀 짧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짧게 얘기하는 게 좋다, 이 말. 심플하게 가자. 그래서 뭐 한다? 4톤 이렇게 말해요. 4톤. 이해됩니까? 근데 4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4톤 하면은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4.00톤 이렇게 말해 줘야 돼요. 3.003톤 이렇게 하든지. 이해됩니까? 그 왜? 우리 학문에서는 세 자리를 유효 자리로 표시합니다. 세 자리.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뭘 하든지 이 세 자리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4,520kg 이렇게 얘기하는 거 4.52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돌려서 한 번 더 봅니다. 자, 브레이크 갑니다.